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대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끝에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12월이니까 2022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받는 게 이제 이슈가 됐고요.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오면서 그 공약을 걸었던 중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이라고 하는 걸 내놓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이제 안 돼가지고, 임기 말까지도 안 됐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이제 날도 많이 추워졌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사무실을 이사를 했어요. 외부에 있다가 그래서 언제 이사했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부로 해가지고요. 이제 학교 비전관 이제 102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할 때는 이제 보다 뭐 찾아오는 분들이 이렇게 있진 않았지만 그래서 전에는 찾아오려면 멀리까지 외부에 있는 사무실까지 와야 됐었지만 이제 학교 이제 비전관 제일 위에까지 올라오면 기숙사 건물 거기가 비전관이거든요. 거기 이제 1층으로 오면은 102호에 찾아와서 그쪽에서 이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할 수 있게 상황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선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 대통령, 나라의 리더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구성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아가는 방향은 가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한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나아가는 방향 전반적인 그 선장은 그 단체의 장이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구성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장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대통령을 뽑는 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고 우리 학생분들께서도 한 표 소중하게 행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당하고 야당하고 주요한 이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정책 행보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부분, 근로자들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요.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국힘도 5인 미만 사업장 등기법 전면 적용 공약, 입법 급물살 탄압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크게 사업장은 둘로 나눠져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뭐예요? 작은 사업장이고 사업주도 영세하기 때문에 법 중에서 특히 근로기준법 중에서 많은 것을 빼주고요.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법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삼성전자와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다. 빼주고 있는 것들은 뭐를 빼주고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크게 봤을 때 연장 근로라든가 야간 근로라든가 휴일 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산 수당 받을 수 없었고 연차 휴가 같은 거 없었고요. 그 예전으로 올라가면은요. 예전엔 퇴직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퇴직금은 이제 2011년부터인가 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부당 해고도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하기 때문에 한 달치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되지만 부당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지지난 수업에 했던 건데 자, 5인 미만 사업자 등기법 전면 적용. 대선 전에라도 논의 의지 있다. 한국노총들 노영계 수건 의식 행보 전체 임금 노동자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휴일 가산수당 등 차별 해소를 기대한다라고 돼서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어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사수당 빠지고 연차수당 빠지고 부당해고 없고 하는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 적용을 하자라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0대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전에라도 논의를 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혀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미자 의원은 24일 오전 한국노총이 주관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 정책 비교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최저임금 인상 적극 추진과 함께 핵심적인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언급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최저임금도 강력하게 올리겠다라고 한 얘기예요. 이미연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여지를 뒀지만 토론회가 끝난 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자, 이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갔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좋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좋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역풍을 맞아서 근로자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사업주의 입장에서 부담돼서 직원을 못 뽑으면 근로자가 일할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 적용을 다 하면 근로자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업주가 부담스럽게 되면은 근로자들한테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이면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가 다 적용받아야 하는데 각종 수당이 올라가면 자영업자,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면 적용해 놓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외시키는 등 방법이라도 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뭐라도 하고 하자는 얘기죠. 법안 소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과 긴밀히 논의한다고 했으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법안 소위는 지난 8월 민주당이 탄소 중립 녹색 선장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해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임 의원의 발언은 꽤나 전향적 변화다. 이는 다분히 한국노총의 표심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이제 선거 때가 됐으니까 크게 이게 그렇죠. 뭐 우리가 왼쪽, 오른쪽,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 같은 경우 오른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보 같은 경우 왼쪽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보수는 통상적으로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원래부터 집권했던 뭐 그룹이다라고 하고, 이제 진보 같은 경우는 좀 없었던 근로자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이제 정당에서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펴나가고요. 진보 정당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펴나가요.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때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여태까지 폈었는데 이쪽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사업주를 위한 정책 펴다가 이번에 그 최저임금과 그 다음에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에서는 이제 같이 같은 길을 보겠다라고 하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층에서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청문주 노재화 법무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금 보장 등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 한국노총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보면서 지지 후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에 나섰다. 지난 2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교원, 공무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 통과를 약속한 점도 국민의힘이 전향된 태도를 선회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분위기가 흘러감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아니면 대선 후에라도 어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외되고 있는 법률도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은 어떻게 일한 지 얼마큼 돼야 발생하는 거예요? 1년 돼야지 발생하는 거 한 달치가. 근데 그것도 1년 미만일지라도 일할 계산해서 주자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이런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오늘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과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주휴수당 부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게 방송을 할 때 모니터 두 대를 쓰니까 헷갈려요. 여기. 주휴수당 한번 보자고요. 지식백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주휴수당이다 라고 해서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 좀 더 설명되어 있는 거 볼게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여기서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 일수, 소정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결정한 약속한 근로 일수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9 to 6 일한다고 쳐볼게요.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근로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9시에 출근했어요. 그래가지고 12시까지 일했어요. 3시간 일했죠. 1시간 점심시간 쉬었어요. 1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5시간 일했어요. 총 그럼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일을 했어요. 이거를 뭐야? 주 40시간 일을 한 거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일한 거를 내가 그렇게 일을 하기로 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소정 근로시간, 약속을 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법령이 뭐라고 정하고 있느냐?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내가 월화수목금을 다 나갔어.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쉬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 이틀 중에 하루 이상은 유급휴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건 일하지 않았지만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급이 따지기 편하게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면은 8만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8만원 1급이 1급이 다시 얘기할게요. 시급이 10,000원이에요. 그럼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어.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면은 8시간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 8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급으로. 근데 8만원인데 월화수목 금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8, 5, 40만원을 내가 주급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8만원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내가 한 주를 만근을 했으면은 하루는 유급휴일이니까 쉬더라도 돈을 줘야 되는 휴일이다. 이거를 주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당을 주휴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월급쟁이만 받게 되는 거냐? 월급 근로자만? 월급 근로자는 네 월급 한 달에 300만 원이야. 네 월급 한 달에 200만 원이야. 라고 하면 이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급 근로자 내지는 1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휴수당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얼마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제가 뭐를 봤느냐? 네이버에서 지식인을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에서 지식인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 아니면 물어보잖아요. Q&A죠? Q&A. 예, 가면은 이게 사회 정치일 거예요. 사회 정치. 이거는 법도 있고요. 고용 노동이 있는데 이거 물어본 거 보세요. 보면은 법과 관련된 게 제일 많죠. 700만 건이 있는데 보면은 뭐 외교, 뭐 환경, 기관단체 인물보다도 월등히 많은 게 뭐예요? 예, 두 번째로 많은 게 고용 노동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물어보는 게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용 노동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전 회사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알바비 계산 도와주세요. 사대보험 실업급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제가 하루 3시간 동안 일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준다는 게 이 주휴수당 얼마를 받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주휴수당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시급으로 받은 사람 안 받은 거라고요. 다 따져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몇 시간이냐? 일주로 환산했을 때 15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15시간보다 적게 일을 했으면 안 줘도 되는 거야.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 받을 수 없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물어본 사람처럼 하루에 3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 일을 했어요. 그럼 15시간 딱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15시간 이상이 포함돼요? 안 돼요? 이상은 걔까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15시간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틀 중에 하루는 안 나오더라도 예, 주휴수당 받아야 돼요. 몇 시간치를? 하루에 3시간씩 일한다며 3시간치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8시간씩 일한 사람은 몇 시간씩을 받아야 돼요? 8시간에 대한 8시간에 대한 유급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민원도 많이 받고 업무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당황스러운 경우가 주말 알바 뭐 이런 경우예요. 월화수목금은 안 나와. 안 나오고 언제만 나와요?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요. 그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8시간씩이면은 8시간, 8시간 일을 했잖아요. 약속한 게 토요일, 일요일 일하기로 한 거잖아. 소정 근로시간 만근했죠. 얘 주 15시간 일했어요? 15시간 넘게 일했잖아. 16시간 일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시간 8시간이 발생한다. 뭐 이거는 이제 잘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주휴수당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많이들 받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쓰는 사업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5시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7시간씩 이틀씩만 일을 시키고요. 3시간씩 아니면 2시간 반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초단기간으로 일을 시키고 주휴수당을 이제 안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좀 복잡하지 않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차라리 최저임금 높이고 주휴수당 낮추자 뭐 이런 주장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휴수당 지금이 계산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8시간 약정금액,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아니네요. 아, 자, 여튼 이런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 4일, 월에서 금요일 중 4일, 근무 시간이 9시간, 쉬는 시간 1시간 반, 빼면 7시간 반 일하는데 1급 8만 원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주 7일 근무로 월요일에서 일요일 일하면 초과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자, 봤을 때 주 4일을 일하는데 하루에 7시간 반을 일한대죠. 9시간 사업장에 있지만 1시간 반을 쉬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곱하면 몇 시간이에요? 7, 4, 28에다가 30시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정한 게 주 4일 일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주휴시간 당연히 발생합니다. 몇 시간분? 7.5시간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1급 8만 원이니까 8만 원 받으면 되겠지. 얘는 뭐 시급으로 봤을 때 만 원 살짝 넘게 받고 있는 친구네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월화수목 금토 일 다 일하면 초과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초과수당 받을 수 있죠. 해서 왜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돼 있는 게 주휴수당인데 그때 일했으니까 휴일 근로수당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7.5시간씩 7일이란 거잖아요. 그럼 77, 49시간에다가 57에 35 해가지고 52.5시간 일한 거잖아요. 우선 법위반 발생을 해요. 왜냐? 40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12시간까지 해갖고 52시간씩까지만 근로를 시킬 수 있지 0.5시간에 대한 법 위반 사항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더 넘는 시간에 대해서 한 주로 환산시키는 40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받을 수 있다. 예, 연장 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우리가 아까 뉴스에서 그 신문에서 봤던 내용이죠. 여기가 만약에 주 5일 미만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은 뭐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가사는 못 받을 거예요. 그냥 일하는 거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 거다.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거는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근로기준법 55조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 주의 소정 근로를 완료한 노동자에게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초단시간 근로자 한 주로 했을 때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월급 근로자는 그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월급 안에 시간급 1급으로 받는 사람은 따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봤어요. 그럼 우리가 최저임금과 같이 연동해 가지고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4대 보험과 관련해서 한번 봤었고요. 최저임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정합니다. 연도별 이거
한 시간에 일, 한 시간에 이거는 성별 차이들 이거 능력으로 뭐 나이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요. 무조건 일을 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일했으면 최저 시급 이건 뭐 내가 외국 사람이야 뭐 이런 거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뭐 연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국적도 마찬가지고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시간에 이만큼의 돈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의 경중을 떠나가지고요. 그게 201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7,530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떻게 됐어요? 여기서 16%가 올라가가지고 예, 8,350원이 됐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 8,350원이 됐고요. 16%. 이게 맞는 건가? 아, 올라가서 이만큼인 거구나. 예. 여기서 10%가 올라가고 8,350원이 됐고요. 여기서 2.9%가 올라서 2020년도에 8,590원이 됐고요. 여기서 1.5%가 올라서 8,720원이 됐고요. 여기서 5.1%가 올라서 2022년부터는 9,160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볼게요. 인상률. 갑작스럽게 2018년도에 16%가 올라갑니다. 16%가. 그리고 10%가 올라가요. 야,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 쭉 올라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올렸다 싶어갖고, 두 번의 숨고르기를 거치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5.1%가 올라간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저임금 현황 보면은, 이 그래프를 한번 살짝 보세요. 예전에 2009년도, 10년도 4,000원이었단 말이야. 2009년도에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0년 지났는데 4,00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9,100원까지 두 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급여가 두 배가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인상률이 엄청나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좀 완만해지다 올라가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9,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됐다.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나와 같이 계산을 하면서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따졌던 것처럼 최저임금이 4,0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뭐 이때쯤에서 5,000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알바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시급 5,000원짜리 일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뭐 9 to 6 한번 해볼게요.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그럼 8시간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있지만 1시간 점심시간 빼고 나면 8시간 일을 하는 거잖아요. 8, 5, 40, 4만 원이에요. 네네네. 월급이 아니라 1급은 4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했어. 월, 화, 수, 목, 금. 그러면은 4 곱하기 5, 4, 5, 20. 24만 원이 내 주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하나 배웠잖아. 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24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4만 원을 더해줘서 28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28만 원이 돼가지고 그거 곱하기 한 달이면 4주가 좀 넘잖아요. 그거다 5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1년치를 가지고요. 1년 365일을 가지고 7일로 나눠보게 되면요. 4.345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급이 5,000원이었을 경우에 계산기 좀 약간 갖고 와볼게요. 시급이 5,000원이었을 경우에 네, 5,000원 곱하기 내가 8시간 이걸 하면은 하루에 4만 원 이거 곱하기 주 5일 근무했어. 그러면은 하루에 20만 원이네요. 2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에 주휴수당 플러스 얼마가 들어가야 돼? 예, 4만 원이 추가가 돼야겠죠. 한 주에 24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한 달 동안 일을 했어. 근데 아까 한 주에 24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로 가게 되면은 4주가 아니라 5주도 아니고 나눠 놓으면 몇이라고요? 4.345주가 나온다요. 곱하기 4.345주 하게 되니까 약 104만 2천 원 정도가 내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5천 원으로 했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올해 볼까요? 2021년 지금 8,720원이란 말이에요. 8,7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일을 했을 때를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는 거야? 8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얼마야? 8,720원입니다. 8,720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내가 69,760원이 나옵니다. 약 7만 원이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69,760원, 7만 원 곱하기 주 5일 일을 했어요. 그럼 35만 원이 내 주급이에요. 아니, 주수당 더해야지. 플러스 얼마?
7만 원 더하니까 42만 원이 내가 한 주에 받아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42만 원 곱하기 한 달이면 얼마라 그랬어요? 4.345주 따지니까 182만 4,900원입니다. 예, 18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게 내가 한 달 동안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5.1% 인상이 돼가지고요. 내년도 2022년도에는 어떤 모습을 가져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하루에 내가 얼마에 이거 9,160원이었죠. 9,160원 곱하기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요. 기준 근로시간대로. 그러면 73280이 나온단 말이에요. 73,280원. 이거 곱하기 주 5일 근무하고 거기다가 주휴수당까지 6을 곱해주면요. 43만 9,68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곱하기 한 주에 따지니까 한 달에 따지니까 4.345주 나오잖아. 4.345주 하게 되니까 191만 4,009원 191만 409원 나옵니다. 자, 191만 원이 넘어가는 이제 200만 원 가차이 다 됐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이만큼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주 5일 근무하면 이제는 2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게 근로자가 있고 사업주가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근로자가 좋지 월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최저임금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때? 사업주의 입장으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200만 원은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 직원 수를 감소하니까 일할 자리가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니까 되려 이거를 반대하는 나이대가 20대 젊은 친구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일할 데가 없다라고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4대 보험도 배웠어요. 퇴직금도 배웠어요. 하다 보니까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한번 쓰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데요.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자꾸 써야 돼요. 하는데 새롭게 뭐 인턴 내지는 이제 신입사원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이렇게 경력이 없으니까 최저임금으로만 뽑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한번 따져봤잖아.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91만 원 넘게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2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했어요. 최저임금이라고 이 정도면은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직원을 이제 썼어요. 그렇게 드리면은 2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직원이 200만 원만큼 급여를 받아감에 있어서 4대 보험 발생한다라고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자, 보면은 4대 보험이 자,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도 뛰지만 사업주도 뛴단 말이에요. 따지고 나니까 근로자에 대해서는 약 9%, 사업주는 11% 평균자보다 10% 정도씩 4대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로자는 200만 원의 월급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일부의 세금은 떼어가지고 그냥 내는 거니까. 4대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약 20만 원 정도를 내가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나도 20만 원을 보태가지고 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40만 원만큼의 4대 보험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으로 봤을 때, 사업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한테 얼마 줬어? 월급으로 200 줬잖아요. 그 중에서 20만 원 공제했어요. 뭐 하려고? 4대 보험 내려고. 내가 여기다 보태기 20만 원 더해서 어때? 4대 보험 냈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200만 원은 급여로 나가고 20만 원 공제하고 내가 20 보탰으니까 220만 원 나갔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이 직원이 1년을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이 발생을 할 텐데, 나는 그러면은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모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큼이냐? 1년 일하고 나면은 한 달치를 줘야 되니까 12분의 1, 월급의 12분의 1 퍼센테이지로 8.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에 8.7%, 그러면 한 17만 원 정도, 그냥 10%라고 칠게요. 20만 원 정도를 내가 모아놔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느냐? 이제는 1년 일하게 되면은, 한 달 일하게 되면, 하루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 일하면 또 연차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1년에 하나씩, 말 다시 할게요. 한 달 일하면은, 하루에 연차가 발생을 하고요. 한 달 일하면 하루에 연차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11달 일하게 되면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요. 만근해가지고 12달 일을 하게 되면은요.
쌓인 거 11개하고 1년으로 인해서 15개, 합이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연차를 보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갔다라고 치면은 26일에 해당하는 급여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얼추 월급과 비슷하다 보니까 약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따지면 약 8.7%더 모아야 되는 거니까 사업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의 근로자를 쓴다. 200만, 최저임금 베이스로 했을 때 200만 원이다. 200이 아니에요. 급여는 200이 나가야지. 그로 인해서 20만 원은 사대보험 나가야 되고요. 20만 원은 퇴직금으로 쌓아야 되고요. 20만 원은 연차 보상금으로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약 한 250에서 2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지간히 수입이 발생하고 매출이 나오고 사업이 잘 돼야지만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 연차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요즘에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시간 뭐를 배웠냐면 5인 미만 근로자와 관련,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가지고, 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됐던 조항에 대해서 이걸 좀 제외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1년 미만의 퇴직금과 관련해가지고도, 예, 추가적으로 하는 법 발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최저임금까지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주휴수당은 원래 있던 제도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사실은 사업주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하는데, 많이 압박이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있어가지고 다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또한 어쩔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쪽 편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러이런 요소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